안녕하세요. 수학을 잘하는 방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 배웠던 문제를 분석하면서 푸는 방법을 생각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목표는 뭡니까? 구하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쭉 읽어보면은 이때 동생은 딱지를 몇 장 형에게 주었는가를 구하라고 했죠. 그래서 이 구하라는 것을 간단히 몇 장을 구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구하라는 것을 간단한 문자 x로 바꿔 놓습니다. 그럼 이제 구하라는 것이 x가 되겠죠. 그러면 x를 구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x에 대한 등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필요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필요한 것은 조건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필요한 것은 조건 안에 있기 때문에 조건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조건은 이 구하라는 것 앞에서 설명하는 부분이다. 그냥 이렇게만 이해하기로 했죠. 그래서 이 구하라는 것 앞에서 설명하는 부분을 보면 형의 딱지가 동생의 딱지의 3배가 되었다고 한다. 물론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겠죠. 그 앞에 어떤 일이 있었겠죠. 동생이 줘서 딱지를 몇 장 형에게 주었더니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근데 가장 핵심되는 것은 형의 딱지가 동생의 딱지의 3배가 되었다라고 한다. 이것이 바로 주된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찾으면 동생이 줘서 딱지를 몇 장 형에게 주었더니 형의 딱지가 동생의 딱지의 3배가 되었다. 이것이 구하라는 몇 장 앞에서 구하라는 것을 설명하는 부분이다. 자, 그러면 조건을 찾은 다음에는 그 다음에 어떤 생각해야 됩니까? 왜 조건을 찾았습니까? 바로 필요한 것이 조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필요한 것이 뭡니까? x의 등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등식이 이 조건 안에 있기 때문에 조건을 찾은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생각할 것은 이 조건에 어떤 등식이 있는가를 찾아야 되는 거죠. 자, 이 조건이라는 이 문장 안에 어떤 등식이 있는가를 찾아보세요. 어떤 등식이 있을까요? 자, 이 문장은 형의 딱지가 동생의 딱지의 3배가 되었다. 바로 이 조건이 등식인 문장입니다. 형의 딱지가 동생의 딱지의 3배. 형의 딱지는 여기가 등호입니다. 형의 딱지는 동생의 딱지의 3배. 그래서 이 조건 안에 이러한 등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형의 딱지는 동생의 딱지의 3배. 자, 그래서 이 조건 안에 형의 딱지는 동생의 딱지의 3배. 그런데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형이 몇 장을 받았고 동생은 몇 장을 주었죠. 그렇게 한 후에 이렇게 됐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등식을 찾았으면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x의 등식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찾은 이 등식은 아직 x의 등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제는 이 등식을 x의 등식으로 바꾸자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바꾸는 방법은 구하면 됩니다. 여기 몇 장 받은 후 형의 딱지를 구하고 몇 장 준 후 동생의 딱지를 구해서 여기다 대입을 하면 이 등식이 x의 등식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구할 때 항상 모르는 것이 있게 되고 그 모르는 것은 문자로 놓고 구하자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이제 몇 장 받은 후 형의 딱지를 구해 보겠습니다. 형의 딱지가 처음에 31장이었죠. 처음에 형의 딱지는 31장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몇 장 받았어요. 근데 몇 장 받은지를 모르죠. 몇 장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것을 x로 뒀습니다. 그러면 x장 받은 것이 되겠죠. 따라서 처음 30일에다가 받은 x를 합해서 31 플러스 x. 같은 방법으로 x장 준 다음에 동생의 딱지는 처음에 17장이었죠. 그래서 x장을 줬으니까 17-x. 이렇게 해서 구해진 이 값들을 바로 이 등식에 대입해서 정리를 하면 31 플러스 x는 3배의 17-x. 이렇게 해서 이 등식이 바로 x의 등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로 하는 x의 등식을 이제 얻은 거죠. 이제는 계산만 하면 됩니다. 이 방정식을 풀어서 정리를 하면은 x는 5.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구하라는 거 찾습니다. 문제 뒤쪽에서 찾아보면 2점짜리 문제는 모두 몇 문제 출제되었는가 했네요. 따라서 2점짜리의 개수 구하는 문제죠. 그러면 이 구하라는 것을 간단한 문자 x로 둡니다. 그러면 x를 구하는 문제니까 x의 등식이 필요하다 생각해야 되죠. 그런데 이 필요한 것이 어디 있다 그랬어요? 이 필요한 것은 조건 안에 있다 그랬어요. 따라서 조건을 찾아야 됩니다. 조건은 이 구하라는 것 앞에서 구하라는 것에 대한 설명하는 부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앞에서 찾아보면 여기 100점이 만점이라고 할 때, 그래서 만점이 100점이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그때의 2점짜리 문제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조건 100점이 만점입니다.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이 조건을 왜 찾았어요? 이 조건 안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등식이 있기 때문에 조건을 찾은 거죠. 따라서 이 조건 안에 어떤 등식이 있는가를 찾아야 합니다. 자, 이 조건 안에 어떤 등식이 있습니까? 100점이 만점이라는 이 조건은 바로 등식인 조건입니다. 이 문장이 등식인 문장이죠. 바로 100점이 만점, 100점은 만점이라는 이 등식입니다. 자, 따라서 이 조건 안에 만점은 100점이라는 등식이 있다는 것을 찾게 되고, 이제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x의 등식이 필요한데 여기서 얻어진 등식은 x의 등식이 아니죠. 그래서 이 등식을 x의 등식으로 바꾸자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바꾸는 방법은 뭡니까? 이것을 구하면 됩니다. 여기서는 만점을 구하면 되죠. 구할 때 모르는 것은 문자로 넣고 구합니다. 자, 이제 해야 할 일은 만점을 구하면 됩니다. 그럼 만점이 뭡니까? 자, 시험 문제를 전부 채점했을 때 다 맞은 점수죠. 근데 여기는 2점짜리와 4점짜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점짜리는 몇 문항인가를 알아야 되고 그 문항수를 곱한 것이 2점짜리를 채점했을 때 다 맞은 점수죠. 자, 2점짜리 문항의 개수는 여기 x개입니다. 따라서 2점짜리 점수를 합한 것은 바로 2 곱하기 x가 되겠죠. 그 다음에 4점짜리가 있습니다. 4점짜리 문항수는 몇 개입니까? 시험 문제가 30문제 출제되었는데 그 중에 2점짜리 문제 개수가 x개니까 4점짜리 문제는 30-x가 되겠죠. 따라서 4점짜리 문항을 전부 채점했을 때 다 맞은 점수의 계산 합은 4 곱하기 30-x 이것이 되겠죠. 따라서 이 2점짜리 점수와 4점짜리 점수를 전부 합한 것이 바로 만점이 됩니다. 그래서 만점은 2x 플러스 4 곱하기 30-x. 자, 이렇게 구해진 이 값을 여기 만점이라는 곳에 대입을 하면 이 등식이 x의 등식으로 바뀌죠. 자, 해서 2x 플러스 4 곱하기 30-x는 이것이 만점이고 만점은 100. 이제 이 방정식을 풀면 됩니다. 자, 가로를 풀면 자, 2x 플러스 곱해서 120 마이너스 4x는 100. 자, 그래서 여기 2x 마이너스 4x 하면은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2x죠. 그래서 마이너스 2x를 우변으로 이해하면 2x가 되고 그 다음에 100을 좌변으로 이해하면 120 마이너스 100이 돼서 좌변이 20. 그래서 2x는 20. 따라서 x는 10으로 구해지겠습니다. 자, 문제 4번입니다. 자, 문제를 읽고 제일 먼저 찾아야 될 것은 이 문제에서 구하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되죠. 뒷부분에 보면은 이 학생 수를 구하라 하고 되어 있네요. 자, 따라서 구하라는 것이 학생 수다. 그러면 이 구하라는 것을 간단한 문자 x로 나타낸다. 그러면 x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x에 대한 등식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죠. 그러면 필요한 것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바로 필요한 것은 조건 안에 있다고 그랬죠. 따라서 조건을 찾아야 됩니다. 조건이 무엇인가? 이때 조건은 이 구하라는 것 앞에서 설명하는 부분이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기로 했죠. 그래서 이 구하라는 것 앞에서 설명하는 부분을 살펴보면은
연필을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는데 5자루씩 나누어주면 6자루가 모자라고 4자루씩 나누어주면 10자루가 남는다고 한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학생 수를 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읽은 부분이 조건이 되겠죠. 자, 5자루씩 나누어주면 6자루가 모자라고 4자루씩 나누어주면 10자루가 남는다는 조건을 만족하는 학생 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조건 찾았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나요? 왜 조건을 찾았습니까? 이 조건 안에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조건을 찾은 거죠. 그 필요한 것이 x에 관한 등식입니다. 따라서 먼저 이 조건 안에 어떤 등식이 있는가를 찾아야 됩니다. 자, 5자루씩 나누어주면 6자루 모자라고 4자루씩 나누어주면 10자루가 남는다. 이 조건 안에 어떤 등식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접한 문제는 대부분이 그 문제 안에 조건 안에 무엇과 무엇이 같다라는 그런 등호 관계가 있었죠. 그런데 이 조건은 무엇과 무엇이 같다라는 표현이 겉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자, 하지만 이 안에 무엇이 같은 일을 찾아야 됩니다. 찾아낼 수 있어요. 자, 5자루씩 나누어주면 6자루 모자라고 4자루씩 나누어주면 10자루가 남는다. 지금 나누어주는 방법은 다르죠. 다르지만 이 안에 같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같을까요? 바로 나누어주는 전체 연필의 개수는 같습니다. 5자루씩 나누어 줄 때의 연필의 개수와 4자루씩 나누어 줄 때의 전체 연필의 개수는 같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일정한 크기를 서로 다른 방법으로 나타냄으로써 등식을 작성한다 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일정한 크기, 여기서는 일정한 크기는 전체 연필의 개수를 말합니다. 서로 다른 방법, 5자루씩 나눠주는 방법과 4자루씩 나눠주는 방법. 이 방법은 다르지만 전체 연필의 개수는 일정하다, 같다. 그래서 수학에서는 이와 같이 일정한 크기를 서로 다른 방법으로 나타내서 등식을 작성할 수 있는 경우가 자주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잘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결국 이 조건 안에는 이와 같은 등식이 있습니다. 5자루씩 나누어 줄 때의 연필의 수와 4자루씩 나누어 줄 때의 연필의 수는 같다. 자, 이제 등식을 찾았습니다. 그럼 뭐 해야 되나요? 우리는 최종적으로 x의 등식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여기 등식은 아직 x의 등식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등식을 x의 등식으로 바꾸자라는 생각을 해야 되고, 바꾸는 방법은 이것을 구하면 됩니다. 자, 구할 때 지금까지는 뭐라고 설명했나요? 모르는 것은 문자로 놓고 구한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표현을 좀 달리 해봤습니다. 구하자. 그때 x를 포함하는 값으로 구해줘야 한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표현을 해야 확실하게 그 문제를 실수하지 않고 풀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도 표현을 해봤습니다. 결국 표현은 다르지만 결국 같은 뜻입니다. 모르는 것은 문자로 놓고 구한다. 그때 그 문자가 x가 되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구해 보겠습니다. 5자루씩 나누어 주는 연필의 수. 자, 몇 개입니까? 한 명에게 5자루씩 주는데 학생 수는 우선 x명이죠. 그러면 5x가 되겠고, 그런데 자, 5x로 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5자루씩 나눠주면 6자루가 모자란다고 했어요. 따라서 전체 연필의 개수는 5x에서 6을 뺀 값이 되겠죠. 그 다음 4자루씩 나눠주는 연필의 개수는 4자루씩 나눠주면 4x에 10자루가 남는다 그랬죠. 4x 플러스 10으로 구해지겠네요. 자, 이렇게 구해진 이 두 개의 값을 바로 이 위 등식 여기와 여기에 대입을 하면, 자, 이런 등식이 얻어지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원하는 x에 관한 등식을 얻게 된 겁니다. 이제 이 x에 관한 방정식을 정리해서 풀면 x는 16으로 구해지겠습니다.
5번 문제 구하라는 거 찾습니다. 문제 뒤쪽에 의자는 몇 개 있는가를 구하라고 했네요. 따라서 의자의 개수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을 간단한 문자 x로 두면 x를 구하기 위해서 x의 등식이 필요하지요. 그리고 이 필요한 것은 조건 안에 있다 그랬습니다. 이제 조건을 찾습니다. 조건은 이 구하라는 것 앞에서 이 구하라는 것에 대한 설명이다. 자, 보면 한 의자에 5명씩 앉으면 3명의 학생이 못 앉고 한 의자에 6명씩 앉으면 2명 앉은 의자 1개와 빈 의자 3개가 남는다. 이 부분이 조건이 되겠죠. 그러면 이 조건 안에 어떤 등식이 있는가를 찾아야 합니다. 자, 다행히 우리 앞에 4번 문제에서 이와 유사한 문제를 풀어봤죠. 자, 뭡니까? 5명씩 앉는 방법과 6명씩 앉는 방법은 다르지만 이 안에 같은 것이 있죠. 뭐가 같습니까? 의자에 앉히는 전체 학생 수가 같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어떻게 설명했냐면 일정한 크기, 여기서 일정한 크기는 전체 학생 수가 일정하다, 같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방법, 5명씩 앉히는 방법과 6명씩 앉히는 방법, 서로 다른 방법으로 나타내서 또는 구해서 등식을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이 조건 안에는 5명씩 앉는 학생 수와 그 다음에 6명씩 앉을 때의 학생 수가 같다라는 등식이 있습니다. 이제 이 등식을 x의 등식으로 바꾸면 되죠. 바꾸는 방법은 구하는 일입니다. 구할 때 모르는 것은 문자로 놓고 구합니다. 자, 그러면 5명씩 앉는 학생 수를 구해봅니다. 자, 한 의자에 5명씩 앉기 때문에 의자의 개수를 알면 전체 학생 수를 구할 수 있는데 여기는 의자의 개수가 모르는 x죠. 따라서 x개의 5명씩 앉는 학생 수는 5x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5x로 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5명씩 앉으면 3명의 학생이 못 앉는다 그랬죠. 따라서 5명씩 앉히고도 3명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5명씩 앉을 때 학생 수는 5x 플러스 3이 되겠죠. 그 다음에 6명씩 앉을 때 학생 수는, 자, 6명씩 앉으면 어떻게 됩니까? 6명씩 앉으면 2명 앉은 의자 1개와 빈 의자 3개가 남는다. 따라서 6명씩 꽉 차게 앉는 의자의 개수는 x-4개죠. 따라서 그때 학생 수는 6 곱하기 x-4. 그리고 2명 앉은 의자가 있으니까 6x-4 플러스 2. 자, 이렇게 구해진 이 값을 이 위의 등식에다가 각각 대입하면 5x 플러스 3 이퀄 6 곱하기 x-4 플러스 2 이렇게 됩니다. 해서 이것을 전개해서 정리하면 여기 5x 그 다음에 여기 6x, 5x를 이쪽으로 이항하면 여기 x가 남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4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22, 그 다음에 마이너스 21을 이쪽으로 이항하면 플러스 3까지 해서 25 해서 x는 25로 구해지겠습니다. (6번) 문제 구하라는 거 찾습니다. 문제 뒤쪽에 보니까 하영이가 처음에 가지고 있던 구슬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네요. 하영이가 처음에 가지고 있던 구슬의 개수. 그래서 이 구하라는 것을 간단한 문자 x로 두면 x의 등식이 필요하죠. 필요한 것은 조건 안에 있습니다. 조건이 뭡니까? 자, 이 구하라는 것 앞에서 설명한 부분을 보면 이렇게 주었다고 했는데 그랬더니 주원이의 구슬이 하랑이의 구슬이 2배가 되었다. 여기가 조건이네요. 자, 그 다음에 이 조건 안에 어떤 등식이 있는가를 찾아야 합니다. 이 조건 안에 어떤 등식이 있습니까? 자, 여기는 바로 등식인 문장이죠. 이 조건이 바로 등식인 문장입니다. 뭡니까? 주원이의 구슬이 하랑이의 구슬의 2배. 바로 주원이의 구슬이 여기가 바로 등호 부분이죠. 주원이의 구슬은 하랑이 구슬의 2배. 그래서 이 조건 안에 이런 등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원이의 구슬이 갑자기 하랑이 구슬의 2배가 저절로 된 게 아니죠. 그 안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를 보면, 자, 하영이가 가지고 있던 구슬의 2분의 1보다 10개가 적은 구슬을 하랑이에게 주고, 처음 구슬의 4분의 3보다 15개 많은 구슬을 주원이에게 주었더니 이렇게 2배가 되었다는 거죠. 따라서 이것을 간단히 정리하면 둘 다 하영이에게서 구슬을 받았죠. 그래서 받은 후에 주원이의 구슬은 받은 후에 하랑이 구슬의 2배, 이런 등식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제 이 등식을 x의 등식으로 바꿔야 합니다. 바꾸는 방법은 이런 것들을 구하는 일이죠. 구할 때 모르는 것은 문자로 놓고 구하면 됩니다. 이제 이 등식을 x의 등식으로 바꾸기 위해서 각각을 구하면 되겠죠. 먼저 받은 후 주원이 구슬을 구해보도록 합시다. 주원이가 어떻게 받았습니까? 처음 구슬의 4분의 3보다 15개 많은 구슬을 주원이에게 주었다 그랬죠. 처음 구슬, 하영이가 가지고 있던 처음 구슬이 x개죠. 따라서 x의 4분의 3, 그러니까 x 곱하기 4분의 3에다가 15개 많으니까 플러스 15. 자, 이렇게 되겠죠. x의 4분의 3. 그래서 x 곱하기 4분의 3 플러스 15. 해서 이거 계산한 것이 4분의 3x 플러스 15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받은 후 하랑이의 구슬은 어떻게 됩니까? 가지고 있던 구슬의 2분의 1보다 10개 적은 구슬입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던 구슬 x의 2분의 1보다 10개 적은, 따라서 x의 2분의 1, x 곱하기 2분의 1, 그 다음에 10개 적으니까 마이너스 10. 그래서 계산된 것이 2분의 x 마이너스 10. 이렇게 구한 것을 위의 등식에다 대입하면 결국 4분의 3x 플러스 15는 2 곱하기 2분의 x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죠. 왜냐하면 여기 2분의 x 마이너스 10을 여기 받은 후 하랑이 구슬에다 대입하면은 앞에 2배가 되니까 2 곱하기 받은 후 하랑이의 구슬, 그래서 2 곱하기 받은 후 하랑이의 구슬 해서 이런 등식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제 이 방정식을 풀면 되는데 계수를 간단히 하기 위해서 양변에 분모의 최소공비수 4를 곱하죠. 그래서 4를 곱하면 여기는 3x가 될 거고 여기다 4 곱하면 60이 되고 여기에 4 곱하면 8이 돼서 정리하면 4x, 그 다음에 8 곱하기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80 이렇게 계산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4를 곱해서 3x, 4를 곱해서 60, 4를 곱하면 8이죠. 8 곱하기 2분의 x 하니까 4x, 8 곱하기 마이너스 10 해서 마이너스 80. 자, 해서 3x를 이쪽으로 이용하면은 마이너스 3x가 되니까 x, 마이너스 80을 이쪽으로 이용하면 플러스 80이 돼서 x는 140으로 구해지겠습니다.